예,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본 한반도의 오늘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김원식 선생님 모셔서 한반도의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아, 저희는 세월호 참사, 이제 뭐 사고에서 사건을 지나서 참사가 되었습니다. 예, 참사가 나고 지금 20일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다 실종자들이 발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생들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아이들이 휴대폰을 비닐봉지 같은 데 넣어서 이제 물에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들이 시신과 함께 발견이 돼서 더 많이 가슴 좀 아픈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휴대폰의 마지막 아이들이 본인들의 그 생존시 모습이라든지 자신들의 기억과 자신들에 대한 흔적을 남기려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뉴스가 지금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함께 이제 이 뉴스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한국에서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또 사고가 난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빛나는 그냥 시민의식의 발현으로 예, 어쨌든 큰 그 뭐 참사까지 되는 것은 면하긴 했습니다만 요날 또 공교롭게도 뉴욕에서도 지하철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이 살짝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는 예, 한 1000여 명이 타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대응이 좀 지지부진하다거나 난맥상이 있었다면 좀 큰 사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뉴욕 지하철 사건, 요 사고를 좀 비교를 좀 하면서 미국의 그 대형 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국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선생님, 그때 그 뉴욕에서 지하철 탈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글도 쓰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고와 관련한 소식을 먼저 좀 전해주시죠. 미국 시각으로는 2일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이제 3일 오후가 되겠죠. 지하철 사고 속보가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기관사는 중상을 입으신 모양인데 인명피해가 크게 안 나서 크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다행이다 하고 이제 정확하게 11시가 조금 못된 것 같은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저는 항상 그 운전하면 라디오를 그 텐텐윈즈라고 뉴욕 라디오 24시간 채널이 항상 틀고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켰는데 아마 그 앞에부터 속보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음악 속보가 나오면서 F라인, 지하철 F라인이 지금 탈선을 했다고 속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 노선입니다. 그게 가다가 터널에서 탈선을 했다. 그래서 디레이를 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도 있었는데 이게 특히 터널 구간에서 디레이를 했다니까 굉장한 어떤 인명피해가 날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거기부터 계속 속보를 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이제 기사를 쓸 때 알았지만은 아마 10시 반에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10시 반이니까 한 25분, 30분 만에 보도가 되고 있고 벌써 56분경에 이 현지 방송 헬기들이 떠가지고 그 현장 그 지하철역 입구를 촬영하고 있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방송이 이렇게 빨리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이미 다 그 소방관들, 소방차들이 다 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그거를 보면서도 제가 우리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걸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미국에 정확하게 만 8년입니다. 만 8년인데 가장 미국에서 그 다르다 할까? 그게 이 응급 구조 체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지금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벼운 접촉사고 하나 나도 좀 뭐 극히 가벼운 거 아니면 예를 들어 조금 사람이 조금 다쳤다 싶다면 거의 뭐 소방차가 3-4대 오고 경찰차 와서 거의 차선을 다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너무 막히니까 저 사고가 별거 아닌데
너무 저렇게 할 필요 있어 너무 과하게 아닌가 했는데 네네. 지금 미국을 살아보면은 그게 어떤 미국의 어떤 대응의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고 추후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불과 사고가 난지 뭐 그렇게 되면 한 15분, 20분 만에 아마 현장에 도착했을 거고 적극적으로 구조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현장이었고 그 사고 안에서 6명이 탈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중상이고 19명이 아마 경상자인데 그 사고 사진들을 쭉 보면은 소방관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 소방관들을 마치 도열에 있듯이 해가지고 승객들이 한 명 한 명 내려오고 또 사다리를 해가지고 그 사다리 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확하게 30분, 40분 후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텐텐인즈 그 뭐 우드사이드가 이렇게 말하자면 서울시 관내처럼 그런 유역 관내니까 방송차가 빨리 가면 한 10분, 20분 만에 다 갈 수 있으니까 한 1시간 내에 그 현장에서 그 역에서 막 방송을 했는데 라디오 기자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지하철역에서도 이베큐에이션 이렇게 전부 다 모든 승객들은 대피하라고. 사고는 안쪽에 터널에서 났지만 모든 승객들은 다 대피시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타임스퀘어 가든이다 어떤 뭐 폭탄 의심물이 보인다. 어떤 전부 다 일거에 다 태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전부 태그하는 그 현장에는 없는 그런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래서 정말 본의 아니게 세월호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거고 또 아마 1시간 조금 지났어서 기자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 담당관이 아마 기자들 앞에서 이제 긴급 브리핑을 하는 1시간 만에 어떤 사고였고 현재 경상자들은 옮기고 있고 나머지 전부 태그 조치했고 몇 명을 해서 전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기자 일문일답에서 전부 쫙 브리핑을 하는 그러한 아주 일사불란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 사고는 이 미국 지하철이 이 지하철도 1930년대에 놓은 겁니다. 100년 이상 된 건데 아마 작년 11월 달에 다시 개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거고 지하철이 한국은 아주 지하철이 뭐 나름대로 잘 돼 있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런데 터널에서 8개 지하철 중에서 6개가 탈선을 하는 그런 사고였는데 아주 이번 사고는 거의 뭐 꼭 한국하고 비교를 해서가 아니고 미국도 인명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응급 구조 체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승객들 그 태그하는 그 구현 체계가 너무 잘 됐고 이게 너무 오히려 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세월호 참사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저도 좀 보면서는 승객들이 차량에 1000여 명이 지금 뭐 타고 있었다라고 1000여 명 이상 타고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온 걸 보면서는요. 다른 거보다 그 사고의 여파보다는 그 이후의 대응이 질서정연하지 못했으면 오히려 대피 과정에서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을 텐데, 지하에서 대피하면서.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제 구조의 그 과정들이 쭉 펼쳐지는 걸 보면서 참 많이 좀 부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언론은 사실 보도는 되게 빨랐습니다. 세월호. 그리고 뭐 그 사전에 보도됐던 것들이 좀 지워진다라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언론 보도는 빨랐으나 실질적 구조 작업이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듯이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아직도 지금 불분명하고요. 본인들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분명하고 구조의 주체 문제도 구조하려는 사람이 막힘을 당하기도 했고 또 구조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도 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구조 명령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좀 비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좀 특이하게요. 이게 뉴욕의 지하철에서 사고가 난 건데 그 뉴욕 시장 있지 않습니까? 빌 더 블라지오가 한 번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뉴욕 시민들이 좀 비판 이런 건 없나요? 비판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난이 나면은 거의 다 시장이 다 나옵니다. 나와서 거의 다 하고 특히 그 유명한 게 이제 블룸버그 시장은 거의 어떤 재난 사고라든지 이럴 때 거의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하는데 필 더 블라지오 시장도 얼마 전에 3월 달에 그 맨하탄에서 그 2개 동이 가스 누출로 인해서 이렇게 건물이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에서 한 2명이 사망했고 나중에는 8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거주인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주민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약 한 30명이 실종이라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브리핑도 하고 계속 했습니다. 몇 시간 다 하고 다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수습이 됐기 때문에 뭐 몇십 명이 사망했다든지 이런 사고도 아니고 이미 사고가 난 지 한두 시간 만에 전부 다 수습이 되고 나머지는 그 지하철 검사, 그 지하철이 왜 탈선됐느냐 검사하는 거고 승객들은 한두 시간에 전부 다 구해졌고 소고가 다 됐기 때문에 끝난 사고이기 때문에 굳이 빌드 블라지오 시장이 나올 이유도 없고 물론 이제 이게 뭐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많은 어떤 인명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당연히 시장이 나왔겠죠.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이 그렇게 나타나면 또 안 나타난 것만 못한 거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얼만큼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어떤 이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전에 제가 주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주에서 그 구조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나는 와중에 소방차를 안 치운데 갖고 경찰이 소방차 치우라고 했다가 소방관이 말을 안 듣자 그 소방관을 체포를 했어요. 그런데 금방 또 풀어주긴 풀어줬는데 그 경찰관이 굉장히 비난을 받았어요. 미국 국민들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응급, 어떤 소방차 이런 게 굉장히 그 우선권이 되는 구조의 우선이 되는 그런 거고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그 9.11 테러 당시에도 오히려 그 소방관이 천여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재난사고랑 관련해서 사실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한국의 이 정치 지도자랑 가장 비교가 되는 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미국은 이렇습니다. 한 2년 전인가 그 맨하탄에 그 굉장히 폭삭 주저앉아 맨홀이 생긴 그런 사태도 그 앞에 가서 시장이 이렇게 전부 다 지휘를 하고 하는 모습이며 논란도 있지만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할 때 그 전 위에 가서 메가폰을 잡고 전부 이렇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게 지금 뭐 여야로 갈려있고 굉장히 분열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다 아니면 허리케인 샌디, 9.11 테러 이런 국가적 재난 사태가 나오면은 이게 똘똘 뭉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어떤 제스처나 정치적 쇼로 가서 하는 그게 쇼만 가지면 국민들이 그렇게 설득을 못 시키겠죠. 진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장에 가서 하는 거고 만약에 미국 해안가에서 그럴 일도 뭐 극히 힘들겠지만 20일 넘게 200명의 실종자가 계속 사망자만 나오고 생존자도 없고 이런 참 최악의 사태가 발생된다면 아마 오바마 대통령은 뭐 살려고 이렇게 손가락이 다 걸칠 그 시신 부여잡고 그 저기 성적이 덮여진다 부여잡고 통곡하고 다 그랬을 겁니다. 2년 전에 허리케인 샌디가 그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하고 그 당시 이제 재선을 위한 그 오바마 후보가 박빙이었습니다. 거의 뭐 49% 박빙인데 허리케인 샌디가 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발흥형 전용기를 타고 유저지에 내려가지고 유저지는 또 공화당 주지사입니다. 그래서 주지사와 같이 손을 잡고 거제 일대를 다 돌아다니고 할머니들을 부여잡고 바로 집 앞입니다. 다 무너진 집에 둘러보고 하는 그런 사진들 그렇게 방송이 되고 하니까 오바마는 당연히 압승을 하는 거고 세월호 참사라는 게 만약에 지나간 일이지만 대통령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간에 만약에 9시에 그렇고 11시 그의 오후 2시에 이 집계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200명이 전부 물속에 있다. 당장 대통령이 와야죠. 그 순간에, 그날 순간에 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지휘하고 그 현장에서 하고 전부 다 하고 해야죠. 뭐 하더라도. 근데 그거 미국 같았으면 아마 바로 그날, 혹은 그 다음날 200명의 실종자가 있었다면은 못 구한다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미국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국민에 대한 그게 좀 극도할 만큼 굉장히 우선권을 둡니다. 누가 어디 납치가 됐다, 실종이 됐다, 어디 또 포로가 됐다 이러면 뭐 끝까지 구해오고 구해온 사람들 영웅으로 대접하고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생겼다면 미국에서 정치인들은 물러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국민 200명을 못 구하는데 국민 보고 애국심을 국가에 보고 애국을 하라고 하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거기에 합당하는 조치를 다 취했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보여져야 사실 어떠한 그 재난이 있을 시에 국민들이 정견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똘똘 뭉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의 정치인들, 특히 이제 여당과 정부 인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을 봐라. 9.11 때나 이런 때 언제 한번 정부를 비난하더냐. 왜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정부 흔들기에 나섰냐. 이 좌빨들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야당 보고 왜 협력하지 않냐. 제가 보기엔 지금 한국 야당 너무 협력 잘하고 있거든요. 거대 야당.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서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을 봐라. 이런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똘똘 뭉치지 않냐. 우리 이제 미개한 거죠. 정몽준 아들내미 말 맞다나. 미개한 국민이라서 큰 일이 났는데도 대정부 이런 비판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난과 관련해서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단결하지 않는다고 계속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국가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정작 정부 그 산하 기관들은 전부 라이언 1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거예요. 저 수몰된 200명의 사람들을 지금 뭐 사망자가 지금 302명 정도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거든요. 302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뭉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구하는데 똘똘 뭉쳐라라는 것이 정부 여당의 메시지인 거죠. 네. 전혀 미국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예를 들어 해양 경비대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일단 1차 실패를 하고 갑자기 내려앉았다. 그래서 이만큼 에어 포켓이 있고 지금 한 1시간 됐고 지금 뭐 거의 뭐 큰일 난 문제. 대규모 군사작전을 했을 거예요. 대단히 200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단히 아마 모든 걸 군사작전을 했을 거고 구하든 못 구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군사작전을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면 미국은 재난이 나올 때 재난이 등장했을 때 여야가 합치고 국민들이 뭉치느냐.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와이셔츠 잠바 입고 잔해 위에 올라가서 메가폰 들고 얘기하는데 어떤 국민이 대통령을 뭐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헬기 타고 와가지고 오바마도 잠바 입고 그 현장에 가서 집 다 부서진 그 앞에서 할머니 부여잡고 그 집 앞에서입니다. 부여잡고 다 만지고 울고 이러면서 이걸 다시 희망을 가지라고 바로 거기서 하는데 누가 그 대통령을 비난하고 주지사를 비난하겠습니까? 네. 시장이 침몰돼 갖고 다 폭파돼서 실종자가 안에 있어요. 바로 그 앞에서 소방관을 바로 그 앞에서 기자회견합니다. 거기서 하고 빨리 구하라 이거 지금 구하고 있는데 누가 정치 지도자를 비난하겠어요? 바로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유가족들이 있는 데서 와가서 위로하고 그게 또 뭐 가짜 위로도 제가 이 기사를 쓰니까 팽목항에 와서 그 시체 보관소 한번 들렸다가 간 모양인데 이 기사를 받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한 사건이 났을 때 그 현장에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현장에 있고 전부 하니까 그게 쇼든 어떠든 그게 미국의 어떤 그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이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내가 국민을 구하지 못했을 때 국민이 어떤 참을 때 내가 그거를 구해야 된다는 그 1번에 있다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장 책임자는 바로 나라고 전혀 정부 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 정부 여당이 미국에 대해서 하나도 못 배운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웠다면은 이번에 이렇게 정권 퇴진까지 몰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근본 자체가 전혀 미국은 반대기 때문에 그러한 참사라든지 재난이 일어나면 각 시면 시다 그 허리케인이 당한 도시면 도시다 똘똘 뭉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쟁을 당연히 접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구를 해야 되니까요. 복구를 해야 되고 정쟁을 접하는 거. 우리나라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정부 여당이 박근혜 정권이 심각하게 이거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상식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못 구한 걸 가지고 정권을 탓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핑계를 찾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결국은 또 관계 기관 사이에 부정부패와 이런 것들이 또 지금 뭐 계속 노출이 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최선을 다했는데 못 구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고 뭔가 무능인 줄 알았더니 결국 부정부패한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구할 수 있었는데 안 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이제 확신이 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사고의 단계에는 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이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뭐 미국의 지도자들도 왜 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쇼도 민심을 정확히 알아야지 정확한 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민심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정확한 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근혜 대통령도 그 시신보관소 이런 데 이제 들렸지 않습니까? 들렸는데 거기서도 주되게 얘기한 것은 정부가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지금 민심을 다 읽지 못하는 이 소통 부재의 어떤 이런 힘겨움이 있고요. 또 그런 쇼도 못할 지경으로 의심과 겁에 좀 질려 있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이제 청와대 측이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대통령이 눈물이 없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눈물 많이 흘렸었고 본인 보좌관 한 명 과속하다가 그 대선 과정에서 사고사 했을 때도 그때 엄청 펑펑 울었습니다. 상복 입고 대선 기간에 상복 입고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검정색 옷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부 여당에서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국가를 위해서 뭉친다. 언론이 문제인데 미국은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건데 9.11 테러든 카트리라든 그 당시엔 그렇지만 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 오늘까지도 뉴욕 데일리 뉴스도 계속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언론이 엄청나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구조를 완벽하게 나름대로 한 것도 계속 문제점이 뭐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언론은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부를 비판하고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언론 보도도 어떤 재난 사고에 있어서 단합을 위해서 보도를 하지 않는다. 뭐 국가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 공중파와 정부 여당은 지금 완전 단결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 완전 단결 중이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과학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를 괴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11 사건 이후에 많은 그것과 관련한 영화라든지 많은 주장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또 미국에서 괴담과 유언비어로 몰아갖고 체포하거나 구속시킨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은 체포 구속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한국에서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못하는데 무슨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냐. 하지 않으려거든 하야 해라. 이런 요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외신 보도가 좀 있나요? 예, 전체적인 외신은 이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세월호가 지금 20일 정도 경과하고 있는데 처음에 사건 위죠.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뭐 문제가 몇 명이 탔고 이렇듯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경 유착, 그 다음에 어떤 비리 이런 문제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국가적인 문제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다른 매체에도 썼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 삼류 후진국이다 이렇게 전혀 이렇게 체가 안 돼 있다. 이렇게 가다가 한 3, 4일 전에는 아마 JTBC에서 아마 우리 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학생들의 마지막 동영상을 한 4일 전이죠. AP 뉴스가 전 세계로 그냥 송고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외신들이 거의 뭐 가디언이다 뭐다 하다못해 미국 같은 게 지방 유력 일간지들 전부 다가 거의 메인의 그 동영상을 보도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 국민들이나 외국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트 브레이킹, 전부 메인 기사가 가슴이 찢어져 하트 브레이킹 그 마지막 장면 해갖고 거기에 많은 댓글이 달리고 저의 미국 친구들 비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야 이거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구해내지 못했느냐. 엄청난 그러한 사태로 이제 가는 그런 단계까지 갔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이나 우리 이제 국민들이 시위하는 것, 정권 퇴진해서 시위하는 쪽도 보도가 되고 또 여타 주력 일간지뿐만 아니라 일반 매체들, 일반 전문지에도 한국의 어떤 문제점들, 한국 이 시위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 정부를 이게 점점 좀 확산돼 가고 아마 계속 이게 아마 지금 추세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권 퇴진의 어떤 문제가까지 이제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는 프로테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시위하는 그러한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하나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어떤 민낯이죠. 사실은 어떤 정권의 민낯이죠. 어떤 현 집권자나 집권 세력, 정치 권력들의 어떤 그 부조리, 민낯이 그냥 A부터 Z까지 다 드러나는 그러한 거고 이 과정에서 정말 억울하게 숨져간 우리 어린 학생들의 그 마지막 모습도 다 드러나면서 외국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제 앞으로 한국 대한민국이라면 사우스 코리아라면 아마 세월호 페리 디제스터 그 페리 사건 하는데 이렇게 전부 이게 머리에 각인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정말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20년 정도 돌아갔어요. 그래서 과연 아마 도울 김영욱 선생은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선동이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어떤 뭐 가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치, 우리나라의 국격, 우리나라의 가치, 우리나라가 가지고 이루어왔던 여러 가지 그런 독재를 이겨내면서 민주화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많은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경제발전을 이루고 했던 그 가치가 그 집권 세력, 어떤 집권자들의 어떤 그 이런 부조리들이나 이런 특히 그 현실에 나타난 세월호 참사 문건에서 완전히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어린 학생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나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어디 가도 물어보면 한국에 대해서 뭐가 기억이 남습니까 하면 얼마 전에 세월호 참 사건 이렇게 되는 아주 비극적 사태가 지금 뭐 어느 외신이다고 특별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네. 지금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날이 지금 뭐 석가탄신일이라고 하고요. 한국은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거든요.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그 이제 단원고에 이제 사망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 장례 치르기가 무섭게 어제 이제 거리로 나서셨어요. 그래서 서명해 주세요. 이거를 들고 유가족들이 나선 겁니다. 학부모들이. 그래서 가정의 달이고 이제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고 이런 날을 맞는 그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눈물 닦을 새가 없을 나날일 텐데 어제 이제 거리로 나서서 이 상태로의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절대로 이 진실을 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경도 지금 수사 대상이지 이 해경을 통해서 뭔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해경들의 이런 것들 다 봤는데 그래서 특별검사제를 요구한다와 이제 국회에서 지금 국회가 사실 여당과 제1야당은 이것과 관련해서 대정부 질의 자체를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향해서 대정부 질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1당 2당이 합의를 해버린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3당이라는 당은 사실 해산을 코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완전 만신창이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직접 그 아이들을 장례 끝나기가 무섭게 눈도 짓물렀을 양반들이 다 나서갖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야당이 없다고 봅니다.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많이 드러났고 새정치 뭐 민주연합으로 바뀌었나요? 네. 별로 관심을 안 두겠는데 김한길 뭐 안철수 이렇게 대표들이 있는 모양인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과연 표를 얻는 게 현실적인 거지만 표를 얻고 과연 정권을 되찾고 국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를 그런 어떤 말장난들이 아니라 심각하게 아마 지금 이걸 갖고 생각해야 되고 말씀하시니까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이 없어진 거를 특집 이렇게 기사로 실었습니다. 실어서 네. 노란 리본이 다 달려있고 네네. 제가 말씀드린 AP통신의 어떤 마지막 동영상을 보는 그 외국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서울신문 매체에는 비통 충격 이렇게 보냈는데 저 자신도 엄청난 충격이고 저는 한국에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JTBC 봤는데 이게 AP통신에 나가면서 전 세계를 다 나가니까 이거를 보는 그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 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학생들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그 사람들은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정부 여당도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뭐 정권이 지금 육사 지방선거가 어떻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실종자 지금 아마 40명이고 이제 거의 다 지금 이제 사망으로 드러나고 지금 40명 정도 거의 이 많은 이 어린 학생들이 숨져간 이 비극적인 사태인데 이 비극적인 사태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는 제가 대한민국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2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간 거니까 네. 우리 국민들도 이 참사에 정말 이 어린 학생들의 이 죽음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이번 기회에 어떻게 국가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를 정말 심각하게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외국에서 언론을 담당하지만 이런 세월호 참사 이번만큼 가슴이 아프고 정말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웠고, 왜냐하면 너무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돌리나,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나가 지금 그냥 멍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 아픔을 당한 국민들은, 우리 희생자 유가족분들 너무 가슴 아실 거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추락해버렸는지 하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선생님 말씀대로 국가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국가에서 국민은 무엇인가, 국민에게 국가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다시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에 왜 그렇게 다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고 나서야 이 우리 사회의 병폐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가 대단히 이미 짐작들은 하고 있지만 대단히 확연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또 방송 또 해외 교포들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해외 교포들도 그리고 저희도 안에서 주권방송도 열심히 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가족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해외 교포들도 해내외에서 열심히 이 진상규명과 그리고 한국이 좀 다시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와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진상규명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